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자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익산시의 허술한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1일 전북의 26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대전의 74번 환자와 접촉했다며 검사를 요청했지만 익산시 보건소는 대전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관계기관의 말만 믿고 해당 환자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익산시는 환자가 보건소를 찾은 날 전북의 24번째 환자가 발생해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린 탓에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완산공원 일대에 동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문화공간인 파랑세관이 조성됩니다. 파랑세관은 증강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시와 체험, 교육을 아우르는 다목적 문화공간입니다. 전주시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의 하나로 오는 11월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입니다. 화학섬유 소재 전문기업 휴비스가 1년 동안 진행해온 울산과 전주 공장의 통합 작업을 마치고 지난 1일 전주 공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휴비스는 650억 원과 인력 7만 명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울산 공장의 모든 설비를 전주 공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전주 공장은 연간 100만 톤의 화학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화학섬유 공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 신문입니다. 이달부터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전자출입 명부, QR코드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QR코드를 모르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시설은 여전히 수기로 출입 명단을 작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도는 QR코드 시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불륜 사태에 막말까지 쏟아낸 유진우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유 의원은 제명으로 의원직을 잃는 전북의 첫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특위 구성 후 13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징계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큽니다. 주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은 지난달 여성 시의원과 불륜을 인정해 그를 뽑은 유권자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20일 뒤 이번엔 공식 석상인 본회의장에서 불륜설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 의원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네가 의원 자격이 있어? 이 신랑 시켜서 나 분하게 패고 이거 나이네 진짜. 인간 말종이네. 이거 진짜 인간 말종이구만.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불륜에 막말을 한 유진우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유진우 의원의 징계 내용은 제명으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정당의 제명은 단순히 당에서 쫓는 거라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지방의회 차원의 제명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최고의 징계입니다. 제명안은 오는 9일에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 김제시 의원 14명의 3분의 2인 10명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진우 의원은 전북 지방의회에서 제명되는 첫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위의 이번 제명 결정은 지난달 19일에 특위를 구성한 뒤 13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참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 투표를 앞두고 의장의 뜻을 둔 후보들이 불륜설에 휩싸인 두 사람의 표를 얻으려다 눈치만 보면서 징계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의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그 두 명을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의장의 욕심이 있어서 그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까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유 의원의 불륜 상대로 알려진 여성 의원은 오는 10일 윤리특위에 회부됩니다. 이 여성 의원은 민주당의 제명으로 이미 당직을 잃었고 윤리특위에서 추가로 제명되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불륜의 막말 사태를 지켜만 봤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김제시 의회. 본회의 때 유 의원의 제명안을 통과시킬지
아니면 출석 정지 30일로 그 수위를 낮출지 여론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소유한 자광이 타워 중심의 복합개발 방안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아직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는데 자광이 자신들의 개발안만 고집하자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제4차 회의장. 부지 소유업체인 자광이 대표는 타워와 아파트, 복합 쇼핑몰 등을 짓는 개발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과거 전주 그리고 현재 전주, 미래의 전주를 생각을 하고 본 부지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는가에 대한 배경 그리고 그 사업 실현 목적을 가지고 자광은 일자리 창출과 관광 거점 도시 완성을 위해 이 같은 대규모 개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자광이 타워 중심의 복합 개발을 제외한 다른 방식의 사업을 제안해도 이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타워 중심의 상업용지 복합 개발이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일부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주거용지라든지 공장용지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검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공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민 의견을 듣기도 전에 자광이 타워 중심의 복합 개발만 선호하면서 공론화위원회 운신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자광과 공론화위원회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옛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안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3년 전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았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았고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3년 만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김승환 교육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중학교 교사인 송경진 씨가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조사에 나섰던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학생들이 송 교사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 추행 얘기를 꺼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며 직위 해제와 징계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해 8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은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판사님들한테 감사할 따름이지 내가 기쁘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며 법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항소하면 보조 참가인으로 재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추행 이런 문제의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사는 또다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형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이 또다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지만 김 교육감이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다툼은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조직위는 150여 명 규모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동 조직위원장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시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직위는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공무원, 스카우트 연맹의 전문 인력 등 150명 규모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섭니다. 조직위와는 별도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 지원위원회도 꾸려집니다. 전라북도는 1.7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잼버리 부지를 우선 매립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와 스카우트 박물관 등을 건립해 새만금을 국제 청소년 활동의 메카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 역사문화 자원 또는 생태 자연 환경 등을 아주 아름답게 잘 가꿔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는 2023년 8월에 열리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는 역대 최대인 171개 나라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원시가 안숙선 명창의 전시관을 개관합니다. 임실군이 치즈 판매를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비대면 판촉 행사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소리의 본향인 남원의 안숙선 명창의 소리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 내일 문을 엽니다. 전시관은 강활로원 인근에 지어졌는데 안 명창이 제자 등을 가르치는 전수 체험관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국악의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수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전주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됩니다. 장수군은 백화점과 상생 협약을 맺고 오는 5일까지 판매장을 운영합니다. 롯데백화점 내 식품 코너에서 7월 5일까지 4일간 장수 한우와 장수 사과, 토마토 등 장수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특별 판매합니다. 임실군이 SNS를 활용해 시도한 임실 앤치즈 비대면 특별 할인 판매 행사가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4일 동안 이루어진 비대면 판매에서는 동영상 조회가 2만 건을 넘으면서 1,000만 원어치의 유제품이 팔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더위 쉼터와 경로당 등이 문을 닫은 가운데 완주군이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더위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을 강화합니다. 완주군은 안부 전화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문자 발송을 통해 폭염 대비 행동 요령 등을 신속히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읍 지역의 수건인 내장저수지의 국립공원 해제 절차가 추진됩니다. 민주당 정읍 고창 지역위원회는 내장저수지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대신 월영습지를 편입하는 방안을 제출해 앞으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총괄협의회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내장저수지가 국립공원에서 풀리면 사계절 관광지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관련 기관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민주당 남원 임실 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위는 위원장을 신청한 이강래, 박희승 두 사람의 갈등을 고려해 당세가 우세하지 않은 지역은 단체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당규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선 단체장으로 다음 총선에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환주 시장이 지역위원장이 됨에 따라서 지역 내 판도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밤사이 완주에 12.7, 전주 4, 부안 1.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낮 동안 남부 지역에 5에서 20mm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22도, 장수 16도, 무주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25도, 완주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낮 기온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화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돼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